러브레터를 대신 써주는 AI 이런 것들이 네? 등장을 합니다. 연애 편지를 네. 내가 쓴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신 쓴다고요? 네, 내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로맨틱하게 전달이 아. 가능할까라고 하면 이제 네. 써준다든지. 여러분 요즘에 인간관계를 참 어려워하는 젊은 층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싫은 사람 손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유튜버한테 의뢰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에게 위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면에서 사람 만나서 얘기하거나 전화 통화하는 걸 아주 공포스러워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극단적인 사례일까요? 아니면 일반론으로 확장되고 있는 걸까요?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권정윤 연구위원에게 인공지능 시대 인간관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절이 많이 바뀌었네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폴라티 입고 만났잖아요. 아, 네. 그렇죠. 자켓을 벗고 이제 소매가 짧아지고 계절이 변해가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면서 이제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바뀌고 있는 이런 관계 양상을 AR 관계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VR, 가상현실은 이제 원래 없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AR 경우에는 증강현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상은 아니고 현실에 이제 기술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걸 우리가 흔히 AR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AI 이런 관계들이 현실의 관계와 뒤섞이면서 증강현실처럼 이 현실의 관계가 진화하는 형태를 좀 일컬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는 그래서 그런 온라인과 어떤 가상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있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포켓몬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잖아요. 근데 그쪽에 가면은 거기에서 파일이 이런 게 이쪽에서 나와. 그러면 그 공간과 게임을 혼동해서 서로 영향을 또 주기도 하고 요렇게 바뀐다. 요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저는 음악방송 참 좋아해서 공중파 음방 다 챙겨 봅니다만 아이돌 그룹 중에 플레이브라고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버추얼 아이돌,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플레이브가 공중파 음방 1위를 했는데 이런 것도 요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돌들뿐만 아니라 버추얼 인플루언서들도 요즘 활약을 하고 있죠. 뭐 로지 같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가상현실로 만든 이미지 인플루언서들을 조금 신기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잠깐 관심을 끌고 좀 사라지는 캐릭터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실제 이런 이 아이돌들이나 캐릭터들을 사랑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핵심은 그 속에 진짜 인물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이미지 가상 아이돌들이 정말로 너무 실제 같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 매력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빠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가상의 아이돌들은 뭔가 무리를 일으킬 요소가 없다는 그렇죠. 게 장점입니다. 완벽하게 통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연애도 안 하고. 네,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요즘 우리는 이제 잘파 세대라고 부르죠. Z세대와 알파 세대를 합친 말인데요. 이런 1020 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가상 이미지들의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플레이브는 심지어 최근에 오프라인 콘서트도 했어요. 사람이 없는데 콘서트 어떻게 해 싶겠지만 전광판에서 실사에 가까운 애니메이션에 그렇게들 열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수 김장훈 씨 오랜만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인터뷰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네. 김장훈 씨가 부캐로 버튜버 숲튼 훈,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네, 숲튼 흠 맞습니다. 숲튼 훈을 만들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대요. TV에서 만난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네. 유튜브 세상에서는 숲튼 훈, 요거 원래 김장훈 씨 창법을 조롱하는 말이었는데 이걸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대박을 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요즘 버튜버가 열풍이 불고 있다 보니까 그럼 나도 이제 이런 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김장훈 씨가 원래는 이제 본인을 조롱하는 말이었는데 그것을 유쾌하게 이제 활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2006년생, 그러니까 고등학교 남학생 컨셉의 버튜버를 만들었습니다. 빨간 머리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로컬을 꿈꾸는 가수 지망생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생.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김장훈 씨는 이제 60대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소리로 들었을 땐 절대 10대로 들리지 않는 이런 목소리와 목소리는 걸걸한데. 네, 라이브 방송을 하면 이게 확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와 그런 유쾌한 점에 이끌려서 1020 세대들이 요즘 정말 좋아합니다. 실제로 김장훈 씨 작년 연말 콘서트 구매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40% 이상이 1020 세대다라고 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학교 축제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축제까지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공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숲튼 훈. 근데 이게 왜 예전에 김장훈 씨의 창법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쓰인 거죠? 왜죠? 네, 이제 원래 조롱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제 너무 무리한 고음 창법을 이제 할 때 샤우팅. 네, 너무 네. 무리하게 내지르신다. 이럴 때 이제 약간 이제 별명처럼 붙은 건데요.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네, 그 네. 김에 이제 우리가 한자로 김과 장을 이제 한글로 보셨을 때 숲과 이 튼이라는 받침을 바꾼 거군요. 네, 이게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이게 희한한 우리가 뭐 야민정음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좀 만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사실 김장훈 씨 자체는 뭐 20년 전에 만나봤습니다만 그다지 그런 창법 조롱에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가수는 노래를 잘하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가상의 인물이 아니어도 어쨌든 이 사람은 진짜고 이 사람이 만든 부캐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몰입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화면 속 이미지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제 부캐라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죠. 또 하나의 인격체처럼 인정을 하고 그것을 놀이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잘파 세대, 이 젊은 친구들은 스스로도 이제 AI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가상 이미지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현실과 가상을 구분짓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학원생들이 논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시뮬레이션 해본다. 이거 재밌는데 네. 우리 그 권 박사님도 논문을 많이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사실 논문 심사 받을 때 굉장히 떨리고 약간 인민재판 받는다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상현실로 준비를 해본다는 거죠? 요즘 이거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이야기인데요. 요즘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할 때 인공지능에게 페르소나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격이나 너는 지금 어떤 직업이고 나이가 어떻고 이렇게 설정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요즘 마케팅이나 광고 같은 업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일수록 일상에 이것들을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마다 좀 스타일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네. 기존의 교수님들이 하셨던 말씀이나 그분이 하셨던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 놓으면요. 인공지능이 정말 그 교수님처럼 오.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미리 한번 혼나보기 이걸 네, 경험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혼나겠지를 네, 물론 상상할 수 있긴 하지만 네. 정확히 이제 인공지능이 딱딱딱 써주면 네, 이제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야, 네. 피부에 와닿게 미리 혼나보기. 여러분 미리 혼나보기 어때요? 이거 참 신박한데 굳이 미리 매를 맞아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맷집을 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가상의 교수님까지 만들어서 내 리포트를 미리 시험해본다. 실패를 줄이고 싶은 그런 디토 소비 많이 하는 요즘 세대 특징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연애할 때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요즘 외국에서도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러브레터를 대신 써주는 AI 이런 것들이 네? 등장을 합니다. 연애 편지를 네, 내가 쓴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신 쓴다고요? 네, 내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로맨틱하게 전달이 가능할까라고 하면 이제 네. 써준다든지, 혹은 왜 이제 뭐 항상 연애 고민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남성들이 이제 여성에게 공감을 해주기를 어려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메시지에 대해 내가 어떻게 공감해줘야 돼?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톤 선택이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맨틱하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조금 장난기 있게도 할 수 있고, 혹은 시인처럼 좀 시적인 톤으로 써줘,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좀 데이팅 이 도우미 컨셉의 이 네. 서비스도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데이트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 프로필을 잘 만드는 게 이 성공률을 높이는데 그래서 이 프로필을 굉장히 좀 관심 끌만하게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취미를 갖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퇴짜 맞지 않게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 4월에 카카오톡에서도 업데이트한 걸 봤더니요. AI 말투 변경하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뭐 네. 특히나 상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럴 때 정중체를 선택을 해서 좀 고쳐달라 이렇게 정말.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아직 써보지는 못했지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연애 편지를 대신 써준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예전에 손예진 씨가 주연했던 그 영화에 보면 친구가 조승우 씨가 연애 편지 대신 써주다 둘이 이어지잖아요. 아, 이러다 인공지능하고 내 여친 남친이 사귀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한데 느끼하게 재미있게 로맨틱하게 요것도 코스별로 고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편지를 받으면 되게 좋을까요? 어때요, 권 박사님? 그게 참 어려운 게 그 네. 다음을 이을 수 있어야 네, 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재밌었던 게 그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에 꼭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온라인 다음에는 우리가 책임져주지 않는다. 약간 이런 거죠.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온라인에 소통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센스가 넘쳤던 그 사람이 아닌. 근데 연애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청산 유수에다가 막 가려운 데를 가렵다고 말하기도 전에 긁어주는 그런 사람만 연애 고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서툰 모습이 매력이 있기도 하고 아까 남자분들 공감해주기 어렵다. 공감 그거 쉽습니다. 그 별거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진짜 대박. 진짜 이것만 집에 갈 때까지 하셔도 크게 혼날 일은 없다는 팁을 드릴게요. 근데 연습하고 실전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소통할 때하고 남이 연애 편지까지 써줬다. 오케이. 근데 만나면서 인간관계라는 게 부딪히면서 또 발전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자체를 꺼리거나 피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좀 해석하기에 따라 고민거리가 있기도 하겠어요.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프라인 만남을 아예 하지 않는다거나 뭐 싫어한다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닌데요. 이제 우리가 맺는 이 관계 맺기의 양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관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에 지인 중심으로 좀 관계가 주였고요. 그래서 밥 먹는 친구랑 수업도 같이 듣고 노는 것도 같이 놀고 뭐든지 해결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그 관계가 굉장히 넓어져서 밥 먹는 친구 좀 따로 있고 맛집 투어하는 친구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 따로 있고 그리고 수업 같이 듣는 친구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좀 넓어지고 그만큼 온라인에서의 관계 영역이 엄청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도 그만큼 양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뜻이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타인과 필요 이상으로 관계 맺는 것을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좀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관계들에서 겪어야 되는 그 어떤 불필요한 부담감이나 그 사소한 마찰 같은 것들을 좀 줄여주는 방식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네. 스웨덴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를 컬링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컬링이요? 네. 그 영미하는 그 네, 컬링. 맞습니다. 네. 그 동계올림픽 때 보셨을 텐데 이렇게 앞에 마찰을 이렇게 지워줘서 그 컬링의 그 볼이 이렇게 쭉 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마치 그것처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나 뭐 주변의 어른들이 겪을 만한 마찰을 미리 다 제거를 해줘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는 꼭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통에서도 그런 미세 마찰들을 다 줄여주는 방식으로 요즘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에너지와 자원을 최적화해서 쓰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 유동식으로 인생을 다 먹어버리면 씹는 기능이 아예 발달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듣고 컬링이라는 게 앞에 있는 스톤을 치우면서 내 걸 코어로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스톤을
엄마 아빠가 잘할 땐 미리 치워주고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미리미리 제거하고 그러네요. 이게 관계의 스펙트럼을 나눈다는 게 예전에는 대학 때 친한 친구들끼리 나는 이 교양 듣자. 너는 저거 듣고 싶다. 이러다가 보면은 수업 하나 선택할 때도 싸우게 되는데 네. 듣고 싶은 애들끼리 모여서 놀고 또 요거는 요거 하는 친구들 따로 만들고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근데요. 연애도 좀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데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역할 에도테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슬픔, 그리프라고 쓰는데요. 그리프테크라고 해서 보통 이제 가족이 이제 돌아가시는 뭐 사별을 겪거나 아니면 연인과 이별을 하거나 가장 사람으로서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이 큰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애도하는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AI가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인이 직접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인터뷰 질문에 이제 답변을 녹음을 하고 나의 사진 같은 것들을 업로드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AI가 학습을 해서 그 사람의 가상 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에도 이제 남은 가족들에게 우리 이랬었지 하고 추억을 얘기를 해준다거나 혹은 이 사용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워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들 뭐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놓으면 그 사람의 페르소나가 내가 그 사람과 차마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대화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을 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요즘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고인된 그 가수분들의 네. 노래 같은 걸 들을 수 있는 것처럼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되살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고민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최신 경향성이다. 사람들이 실제와 가상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 애착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그냥 뭐 예를 들면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끄면 전원을 끄면 그냥 깔끔하게 끊어지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런 AR 관계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가상세계에 대해서도 애착을 형성하고 실존하는 존재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번에 큰 이슈가 된 사건 중에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할리우드 그 킴 카다시안 이 스타를 어떤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할리우드에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아바타를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나를 꾸미기도 하고 본인 얘기네요. 킴 네. 카다시안.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유명 인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집에도 투자를 하고 전용기도 사고 이런 게임인데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에 이제 돈을 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뭐 어떤 회사가 인수가 되고 뭐 이러면서 게임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용자들이 엄청 난리가 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 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우리 집보다 가상 공간에 더 큰 애착을 느끼기도 한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의 이상향을 투영해 놓은 거기도 하고요. 나의 그런 심리적인 자원을 이제 투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AI 그 서비스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AI 동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런 서비스와 애착이 만들어져서 이제 시스템 업데이트가 되면 이 AI가 성격이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이 당황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너 변했어 이렇게요? 네네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한 회사에서는 인사총무팀의 미녀 직원이 알고 보니 AI였다. 나는 그녀와 메신저로 길게 대화도 했고 농담도 했는데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가상세계에 몰입한다. 이게 그 휴대폰에 3인치짜리 모니터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약간 회피하는 그런 경향성이 반영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위험 부담을 줄이는데 너무 익숙한 걸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네요. 네, 저는 이런 기술의 발전이 좀 양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사실 예전에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저자에 따르면 상호작용은 이 양보다는 질이다. 그래서 온라인 상호작용은 사실 음식으로 따지면 패스트푸드랑 비슷한 거다. 적확하네요. 네, 당장은 이렇게 배를 채워줄 수 있지만 사실 그 충분한
영향과 이런 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가상 세계나 온라인 세계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조금은 한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SNS를 끊으면 그 심리 치료를 받는 거에 40% 효과까지도 낼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SNS가 해롭기도 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기술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 연락을 오래 안 했던 친구한테도 이런 메신저 서비스로 쉽게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가 있는 수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아마 경제적이나 산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올 것 같은데 글쎄요. 사람하고 만나서 나누는 그 온기라는 게 있잖아요. 위험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진짜 관계, 진짜 세상은 모니터 밖에 있다는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권정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